어제 얘기한 라우팅 프로토콜이 링크 스테이트와 그 다음에 디스턴스 벡터였는데 링크 스테이트 자체는 정말 직관적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전체 큰 그림을 가지고 그래프를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뭐 단순히 다엑셀 알고리즘을 돌리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딱 그거야.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링크 스테이트 핵심은 각 라우터가 자기 자신과 이웃한 링크 스테이트 정보들을 전체 네트워크에 브로드캐스트해서 그래프를 그냥 가지고 시작한다는 게 핵심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한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그 최소 경로에 대한 구하는 식 자체를 리컬시브하게 정의된 그 식 자체를 분산적으로 구현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과물 자체는 최소 경로를 구하는 결과물 자체는 같지만 구하는 과정 자체에서 차이가 나서 그 과정 자체가 좀 직관적이지 않은 면이 있어서 이제 여러분이 좀 더 시간을 투자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어제 또 마지막에 얘기한 게 뭐냐면 이 디스턴스 벡터의 이 분산 처리 과정 때문에 생기는 하나의 어떤 좀 특수한 현상이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한번 이게 스테이블라이즈 된 이후에, 안정화된 이후에 링크 코스트가 좋은 쪽으로 바뀌면, 예를 들면 링크 코스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이 변화에 대해서 새로운 디스턴스 벡터를 구한 뒤에 업데이트를 하고 그 과정 자체가 딱 바로 그 다음 라운드에 끝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시 안정화가 딱 된다고 했는데, 반대로 이 링크 자체가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뀔 경우, 예를 들면 링크 코스트가 훨씬 높아질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사용한 디스턴스 벡터의 알고리즘을 따라가게 되면 요 큰 값으로 수렴할 때까지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핑퐁 하면서 쭉 진행된다고 했다고. 요 현상 자체를 우리가 카운트 인피니트라고 이제 부르기로 했었고, 왜 이름이 카운트 인피니트냐면 저 값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하나씩 증가하면서 핑퐁 가기 때문에 이제 저 현상을 우리가 카운트 인피니트라고 했었고, 이 카운트 인피니트 현상의 사실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어제 한 얘기 그냥 복습하는 거야. 원래 기존의 상황에서 생각해 봤을 때 Y의 입장에서는 X로 가는 데스티네이션에 대해서 여기로 가면 코스트 4에 해당하는 길이 있다고 이제 안정화되어 있고, X로 가는 길인데 Z를 향해서 가면, Z를 통해서 가면 6이라는 코스트의 경로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Y가 사실은 이렇게 4, 1로 가면 6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근거는 뭐냐면 여기는 어차피 직접적으로 연결된 코스트니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0이라고 리포트해서 그냥 딱 계산이 되는 거고, 여기로 가면 6이라는 길이 있다고 아는 근거는 뭐냐면 Z가 넘겨주는 디스턴스 값이 5라서 그래. 무슨 얘기냐면 Z가 주장하는 Z에서부터 X로 가는 길이 5라는 길이 있다고 Y와 X한테 주장하기 때문이죠. 이것 때문이지. 근데 Z 입장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이거는 합법적이 아니야. 이거 맞는 거 틀린 정보, 맞는 정보예요, 틀린 정보예요. Z에서 X로 가는 경로가 5인 길이 있는 게 맞는 정보야, 틀린 정보야. 맞는 정보지. 이거 맞는 정보라고 사실. 틀린 정보가 아니야. 이거 맞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정보를 Y한테 넘겨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왜? 사실 이게 Z에서 X로 가는 길이 5라고 있다고만 딱 써있지, 이 실제로 어느 라우터를 거쳐서 가는지 여기 안 써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 얘 Y 거쳐서 가는 길이잖아. 이 길이 아니라 얘
Z에서 X로 가는데 이 길을 통해서 가면 O인 거잖아. 그렇지. 근데 사실 이것만 딱 봤을 땐 거기에 그게 안 써 있다고. 그래서 Y 입장에서는 이 정보를 딱 받게 되면 Y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아, 오케이. 너한테는 어떻게든 일로 가는 O인 길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길은 뭐냐면 사실은 어떤 길이냐면 이렇게 생각해서 Y는 이제 6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지.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건 저건 어떤 길이냐면 Y가 1로 가면 4고 1로 가면 6인데 어떻게 된 거냐면 스토리가 1만큼 1로 갔다가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와서 4 가야지 그게 6이죠. 그러니까 이 정보를 딱 받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걸 모르고 그냥 내가 1로 보내 1로 가면 5 있구나 하는데 사실은 1로 가면 다시 왔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고. 왜? 나중에 이 길이 딱 커졌을 경우에 서로 간에 이제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다른 관점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즉, 뭐를 우리가 막아야 되냐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리버스 패스를 막아야 돼요. 이해돼요? 갔다가 다시 일로 보냈는데 다시 나한테 올 거면 내가 이 경우를 아예 처음부터 고려를 안 해야 되잖아. 그렇죠? 리버스. 그러니까 이 리버스 패스 자체를 막아야 된다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막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 뭐냐면 그래. Z에서 X로 가는 길이 O인 건 합법적인 디스턴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거긴 한데 이거를 이웃들한테 넘겨줄 때 오케이야. 이웃들한테 넘겨줘. 그 대신 요거를 계산할 때 사용했던 그 이웃한테 넘겨줄 때는 요 값을 넘겨주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요 값을 계산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네이버에 대해서는 요 값을 이렇게 넘겨주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해서 넘겨줘라. 그게 바로 이 리버스를 막는 포이즌이 이게 독약 뿌려가지고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포이즌 찍어서 이걸 아예 없애는 포이즌 리버스 기법이에요. 즉 이거를 계산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네이버에 대해서 넘겨줄 때는 이 값을 무한대로 해서 넘겨준다. 무한대로 해서 넘겨주는 게 Y 입장에서는 해가 전혀 안 되는 이유가 Y 입장에서 어차피 이 길이 있죠. 이거 계산할 때 어차피 Y는 더 좋은 길이 있는 거 알기 때문에 굳이 5를 넘겨주나 무한대를 넘겨주나 이 상황에서는 Y 입장에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오히려 무한대를 넘겨주는 게 포지션 리버스를 카운트 인피니티 문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무한대를 넘겨주는 게 사실은 더 현명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무한대를 넘겨주면 나중에 이 리버스 자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한대를 넘겨주는 트릭을 우리가 포지션 리버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카운트 인피니티라는 약간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하는데 요거를 막는 기법 트릭 중에 하나가 포지션 리버스, 즉 디스턴스 값을 넘겨줄 때 이 디스턴스 값의 결정적 역할을 한 네이버에 대해서만 무한대로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즉 이 값을 x한테 넘겨줄 땐 5고 y한테 넘겨줄 땐 무한대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차별적으로 넘겨준다는 얘기야. 그렇게. 그게 바로 포이즌 리버스의 트릭이고 더 정보를 주면 기말 시험에 당연히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했었고 어제 얘기한 보세요. 이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과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은 결국에는 우리가 뭐를 구하고자 한 거냐면 소스에서부터 목적지까지 최소 코스트의 경로를 구하고자 하는 거지. 결국에는 결과는 똑같아. 그렇잖아. 그걸 하고자 한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우리 인터넷 이게 그냥 하나의 비유죠. 이제 인터넷. 이게 다 이제 라우터들이고 뭐 우주야, 우주. 여기에 링크 스테이트 돌릴 수 있어, 없어?
비현실적이라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이거 브로드캐스트 해가지고. 그래서 자, 이게 스케일이 엄청나죠. 스케일이 엄청나다고. 스케일이 엄청난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면 보통 계층화를 시켜. 계층화 시킨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인터넷은 어떤 식으로 돼 있냐. 뭐 이렇게 돼 있어. 자, 지저분하네. 그 각각의 네트워크들, 그러니까 뭐 한양대학교 네트워크이든 뭐 성균관대든 고려대든 뭐 다 그런 각각의 네트워크들은 뭐 한양대학교, 고려대학교, 뭐 KT, SKT 뭐 이렇게 각각 네트워크들은 내부에서도 라우터 이렇게 연결돼 있겠지. 내부에서는 저러한 링크 스테이트니 디스턴스 벡터니 이런 알고리즘을 돌린다고. 그래서 내부에서는 최적의 경로를 찾아가. 그리고 이제 이런 네트워크들 개수도 엄청나게 많다고. 이런 네트워크들끼리의 연결은 이제 게이트웨이 라우터들끼리 연결된 건데 얘네들 사이의 라우팅은 또 다른 방식의 라우팅을 사용해서 계층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호스트끼리의 연결은 요 뭐 디스턴스 벡터니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을 사용하고 요 외부 얘네들끼리의 연결은 또 다른 라우팅 알고리즘 사용해서 이렇게 계층화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를 들면 여기 한양대학교 컴퓨터에서 예를 들면 여기 뭐 구글에 있는 서버에 접근한다. 그러면 밖으로 나가야 될 거냐? 그렇죠. 밖으로 나가야지.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이 게이트웨이 라우터까지는 예를 들면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을 사용한 포워딩 테이블을 사용해서 최소 코스트의 경로로 딱 빠져나가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구글의 게이트웨이 라우터, 게이트웨이를 거쳐는 이거는 또 다른 라우팅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뭐 어떻게든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 도달해서는 이 내부에서 예를 들면 링크 스테이트 사용해서 최저 경로로 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해되죠? 그런데 아직 얘기 안 한 거는 이 네트워크들 사이에 라우팅을 뭘로 할지는 아직 얘기 안 했고. 자, 그러면 우선 이 네트워크 내부를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네트워크 내부, 한양대학교 네트워크 내부, 성균관대 이거 다 얘들 네트워크 관리, 운영, 소유를 누가 하냐면 한양대학교가 하죠. 얘는 성균관대가 하고. 어떤 정책을 사용할지, 어떤 라우팅 알고리즘 사용할지, 어떤 뭐 파이어월 정책 사용할지 누가 결정해? 우리가 결정한다고. 하나의 나라인 거야. 한국, 미국, 뭐 대만, 일본.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말 룰이 있죠. 우리 법은 우리가 정하지. 우리나라 헌법은 우리나라 국회에 정하고. 뭐 일본 법은 일본에서 정하고. 자치권이 있죠.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자치가 우리한테 있지. 각각 독립적이라고. 그래서 자치권이 있는 시스템이라고 해서 요거를 바로 AS Autonomous System이라고 이제 불러요. 부를 거야 이제부터. 이제 이 용어를 쓰고. 자, 여기 써 있죠. Autonomous System. Autonomous가 무슨 뜻이냐면 자치적이라는 뜻이야. 즉 자치권을 가진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라우팅 알고리즘이 각각 돌아가는 요거 하나의 도메인을 AS라고 우리가 불러요. AS. Autonomous System. 그러니까 한양대학교 뭐 얘네들 다 각각이 AS인 거예요. 각각 자치적인 개체죠. 네,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뭐냐면 AS 내부에서 동작하는 라우팅이었지. 그래서 요거를 인트라 AS 라우팅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고 그게 바로 링크 스테이트든 디스턴스 벡터든이 바로 요거에 해당하고 이렇게 AS들 사이에 동작하는 라우팅 알고리즘을 인터 AS 라우팅
이라고 부르고 이걸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 오늘 얘기를 할 거야. 네. 그래서 현재 인터넷은 라우팅 자체도 계층화되어 있다. 이게 각자 내부에서 동작하는 라우팅 도메인,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동작하는 라우팅 도메인. 자, 그런데 지금 이제 4.6장이 사실은 뭐냐면 실제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한 얘기인데 보세요. 어제 우리가 얘기한 얘 알고리즘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얘는 프로토콜인데 별 차이 없고 단순히 그냥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을 실제적으로 구현한 게 RIP라는 프로토콜이고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을 실제로 라우팅 프로토콜을 구현한 게 OSPF라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걸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없어. 이미 우리가 핵심은 여기서 한 거니까. 자, 그러면 RIP, OSPF는 무슨 라우팅 알고리즘이야? 인트라 AS 라우팅 알고리즘이죠? 그렇다고. 그럼 우리가 이제 얘기 안 한 게 인터 AS 라우팅 알고리즘인데 그게 바로 들어본 사람은 뭐 들어본 사람 들어볼까? 아닌 사람이죠. BGP라는 프로토콜이 바로 인터 AS 라우팅 프로토콜이에요. 현재 인터넷에 사용하는. 자, 근데 BGP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했던 이 인트라 AS 라우팅 프로토콜과 성질이 좀 틀린 게 아예 그 개념 자체가 틀린 거 보세요. 자, 지금 여기 인트라 AS 라우팅 AS에서 선택하는 거죠. 자, 한양대학교 내부에서 어떤 라우팅 알고리즘 선택할지 누가 선택해? 한양대학교 우리가 선택하는 거지. 성균관대 얘가 선택하면 되죠. 각자 선택하면 되지. 그러니까 선택하는 주체가 있다고. 그러면 얘들을 다 연결하는 이 라우팅 프로토콜을 뭘 사용할지는 누가 결정해야 돼? 결정 주체가 애매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AS를 하나의 그냥 국가라고 비유해서 생각해 보세요. 각 국가에서 뭐 집행되는 법은 얘 각각 국가에서 정하는 거지. 그런데 국가를 통틀는 어떤 전 지구적인 어떤 그런 뭐 법은 누가 만들어? 만들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 어설프게 약간 뭐 유엔이라든지 이런 게 등장을 하긴 하되 뭐 애매하죠. 애매하다고. 그래서 유엔에서 뭐 제재하고 뭐 이렇게 뭐 권고하는 것도 사실은 힘이 약할 수밖에 없다고. 왜냐면 정말 딱 하나의 그 막강한 권력이 있는 그 주체가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보통 유엔 같은 경우에는 의사 결정이 어떻게 돼? 굉장히 막 정치적인 논리나 외교 막 그런 로비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뭔가 이제 뭐 굉장히 기술적이고 뭔가 막 합리적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로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마찬가지로 AS 사이에 뭔가 이런 관계가 얽히고 설킨 라우팅도 그렇기 때문에 BGP라는 프로토콜이 우리가 얘기했던 이 링크 스테이트 디스턴스 벡터와 같은 인트라 AS와는 틀려요. 결과 먼저 얘기하면 인트라 AS 프로토콜, 인트라 AS 라우팅은 목적이 뭐냐면 딱 있어. 최소 코스트, 결국 최단 경로. 확실하죠. 인터 AS 라우팅은 목적이 불분명해. 최단 경로가 목적이 아니야. 왜? 예를 들면 여기 뭐 이렇게 한양대학교가 있고 SKT가 있고 여기 뭐 중국이 있다. 중국 차이나컴 일로 가야 돼. 그런데 보세요. 최단 경로로 따지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그냥 예를 드는 거야. 이렇게 갔다가 SKT로 갔다가 북한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사실 그렇지 않아? 그렇잖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원해 안 원해? 싫지. 북한으로 트래픽 보내기 싫잖아. 그러면 먼 길이라도 우린 돌아서 가는 거야. 뭔가 이제 기술적으로 딱 최단 경로를 선택할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정치적이나 뭔가 이제 경제적인 논리에서 이제 그게 들어간다고. 그게 이제 혼합된 게 바로 BGP라는 프로토콜인데, 자, 그래서 먼저 AS라는 개념에 대해서 보면, 자, AS는 하나의 라우팅 도메인에 대한 자치권을 가진 시스템이고, 좀 더 이제 정의를 따라가 보면 했던 얘기 그대로 써 있는 거야. 자, 뭐 자치권을 가진 라우팅 도메인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각각 AS는 자기 자신의 AS 넘버란 것을 부여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있던 사실이지만 모든 AS는 각자 자기 자신의 고유의 넘버를 가지게 돼요. 자, 한양대학교도 AS겠죠? 그럼 한양대학교도 뭔가 번호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닐지라도 참고적으로 이제 알아두면, 자, AS 넘버가 다 모든 AS별로 부여가 돼 있어. 1번부터 시작해서 생성된 순서를 쭉 부여했다고. 그래서 현재 몇 번까지 부여가 되어 있냐면, 이건 사실 제가 작년에 조사한 건데, 작년에 조사했다 보니 쭉 그냥 한번 본 건데, 거의 이제 요 정도가 끝번이더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더 많이 생겼겠지, 그 뒤로. 자, AS 번호, 뭐, 아이다호에 있는 지역 네트워크 AS가 번호가 이거래. 이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현재 전 세계에 존재하는 네트워크 개수가 최소 6만 개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엄청난 스케일이야. 호스트의 개수가 6만 개가 아니라 네트워크 개수가 6만 개야. 그러니까 엄청난 스케일이죠. 네. 그래서 인터넷에 이제 붙은 순서를 쭉 이제 AS 번호가 부여됐고, 뭐 1번, 뭐 3번, 뭐 하버드 11번, MIT 3번 이렇게 부여됐는데, 한양대학교는 9,000 뭐 이렇게 좀 늦게 뛰어들었죠. 네. 자, 근데 영광의 1번이 누구냐면 BBN이라는 네트워크에서 BBN이라는 기관에서 1번을 차지했어. 약간 듣도 보도 못하는데 어떻게 영광 1번을 차지한? BBN 혹시 들어본 사람 있어요? BBN 들어본 적 있어요? BBQ 말고 BBC 아니고 BBN인데, BBN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국방 그런 업체, 군수 업체, 뭐 그런 거, 미국에 있는 군수 업체인데, 국방 뭐 그 군수 업체인데, 70년대 초반에 알파로부터 이제 수주를 받아가지고 인터넷 막 저기 프로토콜 개발하고 그런 업체라고. 국방 업체인데, 이 업체가 딱 이거 인터넷 처음에 하면서 그냥 1번 딱 차지한 거야. 그래서 BBN이 사실은 초창기에 뭐 많은 프로토콜들을 개발하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1번을 가지고 있고, 현재도 뭐 하여튼 뭐 얘는 유명한 애야. 자, 중요한 건 어쨌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모든 AS는 각자의 넘버를 가지고 있다. 그게 ASN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AS들끼리 이제 서로 이제 전용선을 딱 연결한 경우에는 이렇게 뭐 이게 뭐 그래프가 쭉 나와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막 얽히고 설킨 이제 관계가 있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 이 인터 AS 라우팅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프가 되겠지. 자, 그럼 이제 AS 간의 좀 특수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AS 개수가 뭐 6만 개 넘게 있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6만 개 넘게 존재하는 AS가 단순히 이제 AS라는 하나의 그 추상적인 개념 하에 그냥 같은 AS라고 존재하는 거지, 실제로 따지고 보면 걔네들 6만 개 각각 개개인이 다 같은 위상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의 국가가 한 200개 정도 있어도 그냥 국가란 이름 하에 뭐 미국과 중국처럼 정말 그 스케일이 딱 큰 국가도 있고, 뭐 룩셈부르크 이런 것처럼 정말 뭐 강원도보다 더 작은 그런 나라도 하나의 그냥 국가라는 개념하에만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거지, 실제로 따지고 보면 미국 대통령이랑 룩셈부르크 대통령이랑 하는 말의 그 위상이라든지 그 무게감이 같을까? 아니라고. 같은 대학이라고 쳐도, 같은 대학의 총장이라고 쳐도 한양대학교 총장, 뭐 고려대학교 총장, 느낌이 스케일이 딱 비슷하지만 뭐 어디 노인대학교 총장, 같은 레벨이야? 같은 총장이라는 개념 하에 있지만 그건 위상이 틀리다고. 그래서 AS끼리도 사실은 서로 간의 위상이 틀려요.
그래도 기상이 틀린 만큼 걔네들 사이에 뭔가 특수한 관계가 있어요. 자, 우선 AS라는 것을 운영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당연히 장비들, 하드웨어, 그리고 이걸 운영하기 위한 인력들, 우리 정보통신원 사람들, 뭐 저기 아저씨들, 뭐 이렇게 가지고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도 뭐, 그 다음에 운영비, 뭐 이게 메인턴스비 다 필요하다고. 근데 결국에 이게 뭐 하나만 있으면 운영돼? 그치. 결국엔 돈 얘기다. 돈 얘기. 결국 돈이 다 드라이브하는 거야. 돈만 있으면 운영된다고. 딱 뭐 몇 억 딱 있으면 쫙 해서 운영되죠.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AS들이 자선단체가 아니란 거야. 한양대학교 자선기관 아니야. 이거 운영하는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하죠. 그럼 이 돈 어디서 끌어와? 누군가 이제 주겠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돈을 준다고.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이걸 운영하고 이 사람들한테 돈을 지불한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마찬가지로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 한양대학교는 AS가 실제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혼자만 있어서는 불가능하죠. 더 큰 AS인 예를 들면 SKT와 연결이 돼야지 지불이 된다고. SKT로부터 뭔가 서비스를 받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한양대학교는 SKT한테 돈을 지불하고 SKT는 그래 너 우리 거쳐서 트래픽 써. 너 날 거쳐서 이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AS 사이에는 물론 제일 하위는 이제 우리와 직접 연결이 되지만 AS 사이에는 이런 제공자와 사용자, 프로바이더, 커스터머 관계가 존재를 해요. AS 사이에는. 그래서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는 AS를 프로바이더라고 부르고 그것을 사용하는 AS를 커스터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표시할게요.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그럼 한번 이런 관계가 맺어지면 이제 트래픽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예를 들면 매월 얼마씩 낸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죠. SKT. 그러니까 우리 학교 SKT.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프로바이더 커스터머 관계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야? 갑을 관계지. 갑을 관계죠. 자, 이런 관계에서 갑을 관계에서 갑이 좋아, 을이 좋아? 갑이 좋지? 왜? 갑이면은 돈 계속 받으니까. 그렇잖아. 돈 받잖아. 그래서 우리는 갑이 되고 싶죠. 마찬가지로 AS들도 서로 갑이 되고 싶다고. 그런데 그러면 딱 이제 계약을 맺는데 누군 갑이고 누군 을이냐를 결정해야지 이런 관계 계약을 맺을 거 아니야. 얘는 한양대학교다, 뭐 SKT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 그러니까 계약 관계인데 계약 그 딱 협상 테이블 앞에 서가지고 이제 네가 프로바이더고 내가 커스터머니까 얼마씩 매달 내겠다 이거 갑을 관계 네가 갑 내가 을 이거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누가 결정할까? 아니면 어떻게 결정할까? 응? 예를 들면 딱 협상 테이블 앉았어. 그러면 느낌이란 게 있잖아. 뭐냐면 예전에 그 여기 힐링 캠프라는 프로에 양현석 YG 사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뭐 재밌는 얘기 하다가 그 사람이 이제 비즈니스 마인드 굉장히 있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 협상할 때 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다. 협상할 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누굴 것 같아? 협상할 때 가장 무서운 사람은 비즈니스에 협상할 때. 네? 누구? 예? 목소리 큰 사람? 협상할 때 이제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협상 테이블에 앉았는데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딱 앉았는데 상대방은 나한테 원하는 게 없어. 그럼 그 사람은 갑이야. 나는 원하는 게 있다. 그럼 내가 을이 되는 거야. 왜냐면 난 그 사람한테 맞춰줘야 되니까. 나한테 난 굳이 너가 없어도 된다. 이러면 이제 갑이 되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SKT는 굳이 한양대가 필요 없거든.
근데 한양대학교는 SKT가 필요해. 그렇잖아. 그러면 이제 을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인터넷 연결하면 난 바짓가랑이 자꾸 늘어나줘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갑을 관계가 성립되는데 그럼 단순히 이렇게 갑을 관계가 항상 확실히 딱 명확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이게 한양대학교가 SKT다. 그랬는데 그럴 경우 명확하잖아. 한양대학교 갑자기 SKT 가서 야 우리가 갑이니까 뭐 해라 그러면 안 통하는데 예를 들면 SKT랑 KT랑 협상 테이블에 만났어. 그러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야? 누가 서로를 더 필요해요? 그런 거 없지. 그러니까 비슷한 체급이죠. 그럴 경우에는 이게 애매모호하죠. 이게 누가 프로바이더 커스터머 관계가 애매모호해. 그럴 경우에는 좀 특수한 관계인 피어 관계가 맺어져요. 피어 관계. 피어 관계는 이렇게 표시하는데 피어 관계. 예를 들면 SKT와 KT다.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 누가 더 많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냥 비슷비슷해. 그럼 이럴 때는 피어 관계 맺어. 이 피어 관계 특징은 뭐냐면 야 우리는 어차피 비슷하니까 돈 주고받지 말자. 돈 관계없이 그냥 서로 트래픽 마음껏 왔다 갔다 하자. 서로 윈윈으로 해보자. 이게 관계가 되는 거야. 비슷하게 되면. 그런데 방금 얘기한 요 커스터머 프로바이더 관계는 상대적인 관계야. 예를 들면 SKT 같은 경우는 한양대학교한테는 프로바이더지만 SKT가 예를 들면 북미 대륙을 관장하는 AT&T라는 네트워크랑 비교했을 때는 SKT는 그때는 을이라고 얘가 갑이고 이해돼요? 프로바이더 커스터머야. 그러니까 상대적인 관계예요. 즉 누구와 이 관계란 것은 어떤 지금 다른 AS와 이에 따라서 내 그 관계가 딱 판별이 되는 거예요. 뭐 이해되죠? 네, 이렇게 이런 AS 간의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커스터머 프로바이더 피어 커스터머 프로바이더 피어 프로바이더 커스터머 이런 관계라고 이해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파란색 이런 트래픽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런 경로를 따라가는. 왜? 이제부터 AS를 넘나드는 트래픽은 모든 건 돈의 논리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거야. 자, 이런 파란색의 트래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렇게 간다고 요 트래픽 다 타당한지 AS. 자,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갈 때 요거 올라갈 수 있어요? 가능하지. 왜? 한양대학교는 돈 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얘 SKT는 요 트래픽 받아들이죠. 왜? 돈 얘 줬으니까. 그렇지? 얘 이렇게 보낼 수 있죠. 왜? 얘 피어 관계니까. 얘 내린다고. 왜? 그러니까 이 트래픽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얘가 이거 내림으로써 얘가 돈 주니까. 이해되죠? 자, 근데 얘 보세요. 이게 트래픽 이렇게 오는데 얘 입장에서 이 트래픽 굳이 이제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야? 이 트래픽 받아서 내리면 돈 되니까. 그런 거죠? 그렇지? 그렇다고. 그런데 지금 나온 요 검은색 점선 있죠? 검은색 점선. 요 트래픽은 허용되지 않아. 우리 이 관계에서는. 왜 이 검은색으로 된 트래픽은 허용되지 않을까? 무조건 돈의 논리에 의해서 생각해 보세요. 뭐든지 트래픽이 이동할 때는 누군가는 이득을 받거나 아니면 그 트래픽에 대해서 지불을 했어야 돼. 가운데 있는 애가 뭐? 가운데 애가 이 트래픽을 운반해 줄 때 이득이 전혀 없지. 그러니까 얘네 둘은 얘는 이거 하면서 얘한테 돈 받고 얘는 이거 내리면서 돈 받고 있는데 얘는 지금 아무런 금전적인 대가 없이 이것만 해주니까 이런 트래픽은 허용 안 돼요. 돈은 안 주니까. 돈 줘야지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런 관계를 링크 스테이트니 디스턴스 벡터에서 구현이 안 되죠. 저거는. 구현 안 된다고. 그래서 요런 이제 또 뭔가 이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런 걸 구현하는 게 비지표라는 프로토콜인데 그 얘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따라서.
이해되죠? 이걸 구현한 게 BGP라는 프로토콜인데 BGP 자체는 사실 굉장히 실제로 따지면 복잡해. 막 이런 뭐 AS들 간의 관계를 더 자세히 알아야 되고 복잡해서 오늘 정말 단순하고 참고적인 얘기만 해줄게요. 그래도 여러분이 BGP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도 우선은 뭐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전공자라서 확실히 여러분이 많이 아는 거야. 자, BGP라는 프로토콜은 써있죠.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이름이 왜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냐면 결국에는 AS들의 경계에 있는 게이트웨이 라우터, 즉 보더에 있는 게이트웨이 라우터들 사이에 어떤 식으로 라우팅 할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라서 이름이 BGP고,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여기 써있죠. Policy based. 뭔 소리냐면 링크 스테이트 디스턴스 벡터 같은 인트라 AS 라우팅 프로토콜과는 달리 얘는 무조건 최적화시키는 게 딱히 코스트가 아니라 그냥 AS 간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좌우된다라는 의미예요. 뭐 자세한 내용은 굳이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는 없고 그냥 예를 좀 보면서 우리 느낌을 알아가죠. 자, 이게 AS 간의 이제 뭐 하나의 이제 뭐 그래프라고 칩시다. 지금 자 AS들이 구름으로 표시되어 있고 구름으로 표시된 AS들은 각각 자기 자신의 AS 넘버가 있고 실제 네트워크 이름은 뭐 이렇게 되어 있나 봐. 자, 보세요. 지금 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AS 번호가 15169인데 얘는 구글이죠. 구글이라고. 그리고 여기 뭐 삼성전자 4666. 실제로 4666이야. 지금 뭘 하는 과정이냐면 여기 AT&T 리서치에 해당하는 AS인 6341이라는 AS가 자기 자신의 프리픽스를 다른 AS들한테 광고하는 그런 이제 슬라이드예요. 자, 사실 각각 AS는 뭘로 또 대표될 수 있냐면 프리픽스로 대표할 수 있겠지? 그렇지. 네트워크 주소가 프리픽스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딱 등장했을 때 다른 애들한테 야, 내 프리픽스가 뭔지를 딱 공표해야 된다고. 지금 근데 요 AS의 프리픽스가 요건가 보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쭉 전달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 연결된 요 AS한테 딱 전달한 거죠. 그래서 요 메시지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이 라우팅 어드버타이즈먼트 메시지는 뭐가 담겨 있냐면 프리픽스와 그 다음에 AS 패스라는 필드가 있는데 요거는 우선 제일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AS 넘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받으면 일로 전달하겠죠? 빵 전달할 때 어떤 식으로 되냐면 다른 거는 그대로 유지하되 AS 패스 필드에 자기 자신을 추가시키는 거야. 이해돼요? 추가시켰죠 지금? 원래 6134에다가 여기 7018 추가시킨 거지? 그렇죠? 그리고 전달. 또 이제 자기 추가시키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AS 패스에 들어가는 엘리먼트 개수는 결국 뭘 의미해? 그 목적지까지 AS 홉수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어떤 AS가 거기 포함되는지 쭉 해가지고 삼성전자까지 이게 전달되어 왔다고 쳐봅시다. 그럼 삼성전자는 저 AT&T 리서치까지 가는 AS 경로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두 가지 경로를 알게 되는 거지. 하나는 이쪽을 따라가는 길이랑 하나는 이쪽을 따라가는 길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둘 중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이 삼성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고 싶어요? 요게 있고 요거 홉스 비교해 봅시다. 홉스 차이 어때? 똑같네. 그럼 둘 중에 뭐 하나 선택하지 관계 없는 건가? 그렇지. 근데 홉스상으로는 그러면 삼성이라면 뭐 선택하고 싶어요? 딱 보아하니 여기 AS 패스 누가 있는지 담겨 있죠? 구글 있잖아. 나 구글 싫은데. 그럼 나 이거 안 해. 나 이제 일로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내가 싫어하고 뭔가 트래픽을 거쳐가기 꺼림직한 애들이 들어와 있는 거는 그냥 선택 안 해버리는 이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제 뭔가 이제 정책적으로 경로가 판단이 되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사실 따져보면 이제 패스에 들어있는 엘리먼트 개수로 실제로 이제 홉스를 판단할 수 있는데 홉스만큼도 중요한 게 그 안에 거쳐가는 애들이 누군지 판단을 해서 또 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돈이잖아. 그러니까 경로를 선택할 때 기왕이면 어떤 경로를 선택하는 게 좋겠어? 돈이 안 드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걸로 선택하면 좋겠지. 그러니까 기왕이면 보낼 때 커스터머 링크를 보내면 내가 돈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선택하면 좋을 거라고. 자, 이게 무슨 예냐면 지금 요 AS1이라는 애가 자기 프리픽스를 어드버타이즈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요 프리픽스를 어드버타이즈 하는데 이렇게도 어드버타이즈 가능하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가 가능하죠. 우리가 한양대학교라는 AS라고 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한양대학교라는 AS라는 관점에서 요 AS1에 대한 어드버타이즈먼트가 세 군데로 들어올 거라고. 이렇게 세 군데로 들어올 거라고. 그럼 어드버타이즈가 딱 들어오는데 AS1으로 향하는 경로는 이게 있다는 얘기지. 딱딱딱 봤을 때 요 경로로 가면 홉 몇 개? 홉 2개죠? 홉 2개면 도달하고. 여기로 가면 몇 개? 2개. 여기로 가면 몇 개죠? 3개야. 그럼 사실 경로만 따졌을 때 최소 홉수를 가진 경로는 요거 아니면 요거라고. 그런데 한양대학교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뭘 선택하게 되냐면 뭘까요? 요 경로를 선택하게 된다고. 홉수가 더 길고 더 오래 걸리는 경로임에도 불구하고 요 경로를 선택하게 된다고. 왜? 요거는 을한테서 온 거잖아. 그렇지. 내가 갑의 위치에 있는 경로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를 보내면 나한테 돈이 되거든.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로 선택하게 되는 조건이 뭐냐면 내가 갑의 위치에 있게 하는 경로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경로상의 그 거리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단 거리는 고려 대상도 아니야, 사실은. 제일 고려 대상 뭐냐면 최소 코스트. 그러니까 돈이 제일 나한테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제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요 길이 선택되는 거예요. 제일 길지만. 이게 가능한 이유는 BGP 프로토콜을 쓰기 때문에 오브젝트 자체가 최단 경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네, 물론 AS 내부에서는 최단 경로로 빠져나가. 하지만 AS를 한번 빠져나가서 AS 사이에서의 경로는 최단 경로가 절대 아니고 제일 돈이 나한테 많이 되는 경로로 싹, 제일 경제적인, 나한테 경제적인 경로로 싹 간 다음에 마지막 AS 도달해서 그 내부에서는 이제 최단 경로라는 얘기야. 그래서 큰 관점에서 보면 인터넷상의 경로는 최단 경로는 아니에요. 아니고 제일 경제적인 경로로 따라가는 아주 경제 논리에 입각한 그런 라우팅 경로가 생성이 돼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현한 건 BGP라는 건데 이제 아주 맛배기만 얘기한 거고, 여러분들이 이것만 핵심적으로 알아두세요. 인트라 AS 라우팅의 목적은 말 그대로 최단 경로다. 근데 그거는 요 내부에서만 쓰이고 외부에서는 인터 AS에서는 폴리시 베이스드가 쓰이는데 그거는 이제 BGP라는 프로토콜로 구현이 되어 있고, BGP 자체는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올 건 요거다. 자,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레이어 얘기를 우리가 이번 주에 지었고,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레이어인 링크 레이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네, 수고했습니다.